여름이면 연못에서 예쁜 꽃을 피우는 수련 한번 알아볼까요? 연꽃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키가 물 위로 높게 자라는 하화와 수면 위에 떠서 자라는 수련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하화를 연꽃이라 부르죠. 수련의 숫자는 물 숫자를 쓰지 않고 잠잘 숫자를 쓰는데요. 이는 아침에 꽃을 피우고 오후에 그 꽃잎을 접는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네요. 하와이의 연근은 구멍이 여러 개나 있으며 연씨는 식용과 차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비해 수련의 뿌리는 속이 차 있으며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점이 다르답니다. 그럼 한번 수련 그려보도록 하죠. 수련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련은 제가 이야기했죠. 뭐라고요? 숫자가 그렇죠. 잠잘 숫자입니다. 예. 물 숫자가 아니고 잠잘 숫자를 쓰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좀 이 한자로 하면 부용이 원래 뭡니까? 그렇죠. 연꽃을 이야기할 때 부용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부용화 그러면 목부용 해가지고 무궁화가에 딸린 꽃이죠. 그래서 옛날 한시나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 글을 좀 알아야 됩니다. 한자로도. 그래서 이번엔 수련. 일단 수련은 꽃을 한번 먼저 그려봐야 되겠죠. 이 꽃은 그릴 때 뭐처럼 그리냐면 여, 화, 국화처럼 그립니다. 국화처럼. 마치 그릴 때 국화처럼 그려라. 왜 그러냐면 한번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양이 어떻게 그리면 되는지 한번 직접 그려봐 드릴게요. 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꽃이 이렇게 수련의 꽃은 좀 이렇게 작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릴 때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점점 완성을 해 나갑니다. 제가 또 완성을 좀 해 볼게요. 꽃을. 이렇게 해서 점점 완성을 합니다. 그, 이렇게 수련의 꽃은 국화처럼 점점 완성이 되면 이렇게 그려놓고 가운데에 이렇게 하면 이것이 수련꽃을 그리는 모양인데요. 물론 몽우리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그거는 앞에 연을 여러분이 좀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잎을 한번 그려봐야 되잖아요. 이 연꽃만 있는 게 아니라 잎을 그려야 되겠잖아요. 이 잎은 중요할 때, 잎 그릴 때 중요한 점은 뭐냐면 앞과 뒷면이 그렇죠. 색깔이 좀 다르게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뒷면의 색감에 주의해서 그리십시오. 색감에 주의해서 그리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은 한번 그냥 평범하게 그려보도록 하죠. 물 위에 떠 있다 보니까 그리실 때 참 색깔도 이쁘고 그렇지만 한번 모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어린 것도 당연히 있고요. 잎을 그릴 때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요게 조금 더 벌어지면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벌어지기도 하고요. 그래 놓고 그 사이에 또 뭐 있을 겁니다. 그래 놓고 또 한쪽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하면서 조금 더 퍼지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잎은 여러분들 모양에 맞추어서 잘 보고서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 가운데에 이렇게 옆비라고 하는 비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물론 요게 이렇게 짧게, 얘네들이 아주 굉장히 짧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짧게 물 위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뭐 여기에서 이렇게 떠서 있기도 하고요. 야, 중요한 건 이제 막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인맥이 마른 다음에 있을 건데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하나 해드리자면, 이렇게 생긴 가운데에 옆비, 잎사귀의 콧구녕이라고 하는 이렇게 옆비가 있는 형태를 흔히 물 위에서 많이 얘들을 볼 수 있거든요. 이걸 옆비라고 해서 그냥 잎에 있는 구멍입니다. 숨구멍처럼 여기 요 가운데 걸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요것이 마치 뭐처럼 생겼어요? 그렇죠. 돈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얘를 전엽이라고 합니다. 돈전에 꿰고 있는 전엽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 놓고 여기에 인맥이 있고, 여기에 요게 도자라고 해서 가시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인맥이 당연히 있습니다. 이 인맥은 당연히 이 인맥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요 가운데에 옆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인맥이 있겠죠. 물론 여기 예를 들어 요게 번져서 그렇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놓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갈라지면서 이렇게 있죠.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인맥이 있겠죠. 여기는 아직 퍼지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돼 있을 테고요. 여기는 이렇게 나가겠죠. 이렇게 이쪽은 뒤쪽에서 이렇게 올 거고요. 이렇게 잎을 그리고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금방 수련을 그릴 수 있거든요. 수련을 그리는 게 어렵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좀 많이 참고해서 그렸으면 좋겠고요. 뭐 꼭 이런 형태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표현하십시오. 뭐 요즘은 그냥 흔히 이렇게도 그립니다. 이렇게도 그리니까, 그래서 겹치는 것도 이렇게 그리고요. 그러니까 그릴 때 이렇게 좀 멀리 있는 건 이런 식으로도 그립니다. 이렇게. 그래 놓고 이것이 어느 정도 마른 상태에서 인맥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한번 완성작들 통해서도 알아보죠. 완성작 들어가 보기 전에 요거 그냥 딱 이렇게 또 한다는 걸 알아보는 거 어떨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운데에 이렇게 옆비를 이렇게 표시하는 것도 있다는 것 알아두고 그리면 더 좋겠죠? 이렇게 인맥을 이렇게 가서 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그리는 분들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이렇게요. 그러면 한번 완성작 그려보도록 하죠.